자, CPU 스케줄링이고, 아마 이 챕터가 제일 쉬운 챕터일 거예요. 우리 운영체제 측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숙제는 좀 골치 아프겠지만,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그쪽입니다. 그 대신 좀 고민을 되는 게 평소에,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답이야? 뭐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그때 우리 포크 할 때도 뭐 책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저쩔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얘기만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답을 사실은 지난번에는 가르쳐 준 거고 매번 이제 운영체제 여기서도 뭐 똑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하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이 챕터에서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렇다 하고 리눅스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거 내가 읽어서 뭐해? 그죠?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리눅스 알고리즘을 이 책 보는 것보다 인터넷 뒤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여기서 앞부분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89년에 OS 책을 세컨 에디션 갖고 배울 때 이후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른 내용은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변에 이때까지 그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이해한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따지는지 알고리즘이 5개, 6개 있는데 5개, 6개 1번부터 뭐 5번까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5번이 제일 좋아. 1번이 제일 좋아. 그러면 답인데 1번은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이런 측면에서 나쁘고 5번은 이런 측면에서 좋고 이런 측면에서 나쁘고 뭐 죄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리눅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뭐 리눅스는 그렇구나 하는 게 답이 아니지. 그죠? 리눅스는 그럼 앞에 5가지가 있는데 리눅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저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안 좋구나. 특히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제일 큰 핵심이 뭐예요? 키워드가 인텔리전스잖아요. 그죠? 이게 인텔리전스보다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는 AI 하는 거고 커넥티드. 이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에서는 전부 다 모바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알고리즘들은 전부 데스크탑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지. 그죠? 컴퓨터가 점점점 바뀌어 나갈 텐데, 심지어는 아두이노가 처음 나왔을 때 아두이노는 지금도 OS가 안 올라가요. 근데 아두이노 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를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까, 걔가 처음에는, 우리 두부도 처음에 멍청했지만 점점 똑똑해졌잖아요? 그죠? 두부 컨트롤러도. 그러니까 걔도 똑똑해지니까 나중에 OS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라즈베리 파이 나오고 막 그러고, 지금은 그게 또 엣지 컴퓨팅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게 AI 온 디바이스. 애초에 디바이스는 멍청한 아두이노였어. 2만 원, 3만 원짜리. 거기에 OS가 올라가더니 이제는 AI가 올라가. 디바이스가 지금 언젠가 여러분들이 가장이 돼 있을 때는 노트북 이런 것보다 또 그 디바이스 자체가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 AI 안 되잖아요. 디바이스라는 게 AI까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노트북보다 파워풀해질 수가 있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거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안 변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지? 한 40년, 89년이니까 11년, 24년, 35년 동안 안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만호책 나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책이야. 거기 심지어 오타도 있어. 근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CPU는 프로세서는 그 방식으로 아직도 만들거든.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 그 틀 위에서
그럼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근데 이 틀을 모르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백종원 같은 아저씨는 제일 훌륭한 게 뭐지? 어떤 조미료가 있는지 쫙 알아요. 어떤 식자재가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식자재가 있는지 우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알아놔야지 이 조합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기본적인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리눅스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이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내가 멀티 프로그래밍이 뭐니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어떤 상태예요. 상태, 상황. 동명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짜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금 레디한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는, 그러니까 이 new 말고 레디가 됐든, wait라는 건 뭐예요? 우리 IO 걸리면 wait 되죠? 한참 돌다가 IO가 된 거예요. 얘도 살아있는 애죠. 그죠? 그러니까 new하고 좀비 요 위에 거를 빼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끝나지 않은 애들이에요. 러닝이 됐든 아니면 레디가 됐든 웨이팅이 됐든 얘네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우리 시스템에 있다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트에 있는 애들, 스테이트는 이게 다니까, 스테이트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인 스테이트의 프로세스들이 컴퓨터에 현재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스케줄링은 뭐냐면 어떤 놈을 먼저 할까? 우리가 그때 뭐 김치찌개 뭐 이러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놈을 먼저 할까? 이게 첫 번째 이슈지. 이거를 정하는 게. 두 번째는 뭐와 언제 요거를 교체를 할까? 김치찌개 제일 간단한 건 뭐라 그랬어요? 김치찌개 다 만들고 잡채 다 만들고 그러면 제일 심플하죠. 그 방식도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알고리즘이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야 그러면 이걸 좀 만들 때 만들더라도 우리가 아는 케이스 하나 있죠. 어떤 케이스냐면 IO 걸렸을 때. IO가 걸렸으면 김치찌개를 만들기가 중단이 될 거고 이 중단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치찌개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 리소스들 OS의 목적 하나는 유저 프렌들리 하는 거 알아서 할 거고 이 리소스 에피션시잖아요. 그죠? 리소스가 놀고 있으면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지. 리소스가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OS는 리소스를 최대한 빨리빨리 부지런히 돌리는 게 골고루 부지런히 돌리는 게 OS의 가장 큰 목적이구나. 유저 컨비니언스는 빼놓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치찌개를 만들 때 두부가 없으면 놀지 말고 두부 치우고 잡채를 만들자는 거지. 이 순간에 언제 치우고 언제 또 새로운 걸 고를까? 어떤 놈을 고를까? 김치찌개는 빼면 나머지가 4개가 남고 이 4개 중에는 어떤 놈을 고를까? 그러니까 어떤 놈을 고를까가 첫 번째 이슈죠. 늘 생기는 두 번째 언제 치울까? 언제 지금 돌고 있는 러닝하고 있는 애를 치우면 그때 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어떤 놈을 고를까? 그러니까 이 스케줄링이라는 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냥 책 보면은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할 때 김치찌개 야 이러니까 김치찌개 빼자 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런 합의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멀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프로세스들이 어쨌든 메모리에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IO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OS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IO 바운드,
CPU 바운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O 바운드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IO 바운드다. IO가 되게 많은 게임 같은 거. 전부 IO죠. 유저가 뭐 누르면 바로 반응해야지. 뭐 유저가 뭘 눌렀다는 거는 뭐 어쨌든 IO가 뭐죠? 이 키보드를 누르든 조이스틱을 누르든 키보드나 조이스틱은 전부 다 디바이스잖아요. IO 디바이스. CPU하고 메모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다는 거는 그 게임이라는 프로세스는 엄청나게 IO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게 IO 바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프로그램 짜면 for i는 0부터 100까지 F 스캔 F. 인테자 하나씩 100번 읽어오기. 이것도 엄청난 IO 바운드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IO 바운드 프로세스, 그렇지 않고 CPU를 많이 쓰는 거를 CPU 바운드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버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버스트라는 거는 단위가 시간이에요, 시간. IO 버스트. IO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IO 바운드 프로세스는 뭐예요? IO 버스트가 큰 프로세스. 단위가 중요하죠. 우리 좀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구나. 그죠? 왜냐면 이과에서는 단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물리 배우고 할 때. 단위만 알면은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위. CPU 버스트는 the period of CPU execution. 근데 이 그림을 보면 CPU 버스트, IO 버스트 얘네들은 늘 교차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CPU 버스트, IO. CPU 버스트가 두 번 연속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덩어리로 CPU 버스트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교차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CPU 바운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CPU를 많이 쓰는 거니까 have a few very long CPU burst. 이게 무슨 뜻이야? CPU 바운드 프로세스는 어쨌든 CPU는 잠깐 쓰잖아요. CPU가 빠르니까. IO는 몇 번 없어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CPU 바운드라는 거는 그리고 교차돼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만약에 CPU 바운드 프로세스가 IO가 중간에 계속 껴있어. CPU 버스트 5개, IO 버스트 5개. 그럼 이 IO 5개 때문에 CPU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그때 얘기했죠. IO 하나 하는데 CPU가 보통 시간이 7천만 배 내지 1억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1억 배 정도 시간 차이면은 인스트럭션이 1억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CPU 바운드다 그러면 IO가 거의 없는 거예요. IO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IO 피어리어드가 몇 개 없으면 당연히 CPU 피어리어드도 몇 개 없죠.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IO 바운드는 many short CPU burst. 무슨 말이지? CPU burst가 많다는 거는 그 중간중간에 IO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말을 이 사람이 내가 학생 때는 이렇게 써 있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CPU 스케줄러 우리가 여기 밑에 두 개는 몇 장에서인가 3장에서 배웠던 얘기를 갖다가 카피를 해서 올려줬어요. 3장에서 우리가 롱텀 스케줄러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롱텀 스케줄러 하면은 롱텀 스케줄러, 숏텀 스케줄러가 있다고 얘기하고 롱텀 스케줄러라는 거는 뭘 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롱텀 스케줄러는 최근에 많이 안 쓴다. 그죠? 그러면서 미디엄 텀 스케줄러라고 있다. 그래서 미디엄 텀 스케줄러를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데몬 프로세스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밀어놓은 게 여기 어디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어디 써 있을 거예요. 요 전 슬라이드에 써 있겠네. 롱텀 스케줄러는 참 3장에서 다루지만 프로세스 스케줄러 또는
쇼텀 스케줄러 여기 있죠. 쇼텀 스케줄러는 CPU 스케줄러 또는 디스패처 이런 단어가 미국말은 한 페이지에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굉장히 잘못 쓴 영어예요. 쇼텀 스케줄러는 쇼텀 스케줄러는 그렇게 쓰면은 안 돼요. 미국 애들은 동의어 사전을 꼭 옆에 두고 논문을 써요. 읽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나? 저자가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썼는지. 근데 우리가 콘커런트, 그 다음에 또 뭐지? 시뮬테니어스. 한국말로 동시에. 근데 컴퓨터에선 다른 말이에요. 한국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로 썼는지 아니면 콘커런트 시뮬테니어스처럼 구분해서 쓴 건지를 알기가 되게 힘들죠. 번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를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5장에서 이 CPU 스케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고 이제 처음에 도입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언제 스케줄링을 하느냐? 언제 하냐면 첫 번째가 CPU가 놀 때. 그러니까 요리를 5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하나 골라야지. 엄마가 김치찌개를 막 만들고 있어요. 두부도 심지어 있어. 근데 걷다 대고 엄마 요 다음에 뭐 할 거야? 엄마 정신없어. 빨리 지금 김치찌개 만들어야 돼. 근데 아이오를 하게 되면 두부를 사러 가게 되면 김치찌개 못 만들죠? 놀죠. 아이들 하죠. 그때는 그럼 뭘 할까? 요때가 가장 기본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프로세스 셀렉션 이즈 돈 바이 쇼텀 스케줄러 또는 CPU 스케줄러가 한다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레디 큐 우리가 큐는 레디 큐, 잡 큐, 아이오 큐, 뭐 슬립 큐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도 얘기를 해줬고 레디 큐는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심지어 레디 큐 임플리멘테이션 해가지고 그림은 이걸 그렸지만 이건 진짜 큐죠.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실제로 뭐로 돼 있다고? 프라이어리티 큐로 돼 있다. 트리 구조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가면은 time to do scheduling 언제 스케줄링을 해야 될 거냐. CPU가 아이들 할 때 when a process moves from running state to waiting 러닝에서 웨이팅으로 가는 건 언제예요? 두부 사러 갔을 때 김치찌개 그죠? 김치찌개 사러 갔으니 IO 때문에 IO 리퀘스트가 걸리고 그 밖에 우리는 이 OS를 배울 때는 이제 우리가 IO만 했지만 wait라는 게 있어요. wait라는 시스템 콜이 있고 그 다음에 join이라는 거는 6장 가면 또 배워요. sleep이라는 것도 또 어서 배워요. listen이라는 거는 우리가 3.1 슬라이드 수업했잖아요. 3.2 슬라이드 가면 패켓,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listen이라고 나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IO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에는 IO만 나왔잖아요. 이벤트 웨이트. 예를 들어 listen이라고 그러면 웹서버 입장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웨이트라고 안 하고 listen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3-2로 돌아가서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거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지 뒤로 쭉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이쪽에 경력이 많아질수록 IO 리퀘스트 더하기 뭐 하고 계속 길어질 겁니다. 어쨌든 어떤 프로세스가 돌다가 얘는 뭘 이용해서 돌아요? CPU. CPU 밖으로 CPU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김치찌개에서 두부를 사러 갔으니. 그때가 스케줄링을 할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프로세스 터미네이트. 돌다가 끝났어요. 그럼 CPU가 당연히 놀죠.
1번, 4번 구분이 갑니까? 어쨌든 CPU는 놀게 돼 있어요. 1번은 할 일이 있는데 노는 거고 2번은 할 일이 끝나서 노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2, 3번이 남은 거죠. 1번, 4번은 늘 묶어서 갖고 다녀요. 여기 1번, 4번 묶어서 갖고 다니죠. 그죠? 뭔가 얘기할 때 1번, 4번은 묶어서 갖고 다녀요. 2번은 뭐냐면 러닝에서 레디로 갈 때, 러닝에서 레디로 가면 뭐 인터럽트 걸리거나 뭐 그랬을 때, 우리는 인터럽트 알죠? due to internal 또는 external interrupt. 근데 그 다음에 including timeout이 또 나오죠. timeout은 언제라 그랬어? 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timeout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보여줍니다. 타임아웃은 언제 오는지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 4번이고요. 실제로 이거는 first come first serve는 안 써요. 2번에 short pizza first 2번 알고리즘도 안 써요. 이건 써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OS는 전부 이 알고리즘이 기본이에요. 얘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입니다. 만약에 P1이라는 프로세스가 24초 걸리고 P2라는 애가 3초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게 Q가 타임 퀀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임 퀀텀 또는 타임 슬라이스. 이 책이 붙이다는 게 이 5장에서는 타임 퀀텀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챕터 가면 타임 슬라이스란 말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타임 퀀텀이 4초라고 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도착한 순서예요. P1, P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 순서로 도착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 P1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는 거죠. 여기에 P1, P2, P3, P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지? 1번 알고리즘이 뭐였어요? First come, first serve. 이것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P1부터 한다고 치면 타임 퀀텀 4까지 쭉 가면 끝. 타이머가 있어요. 너 4초 됐어? 나가.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있어야 돼요. 타이머가 어디 있겠지?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거는 거예요. 너 끝 하면은 여기서 P1 쫓겨나고 P2가 들어오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엔 누굴 돌리기로 했냐면 P2를 돌리기로 했어요.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P2는 3초밖에 안 돌거든. 3초 돌고 끝. 이 순간은 뭐죠? 이 순간은 타임아웃이 돼서 프로세스가 바뀐 거예요. 타임아웃이 돼서. 이 순간에 야 누구 돌리지? 결정을 할 거죠. 누구 돌리기로 했어? 먼저 온 놈. 해서 P2가 셀렉트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P2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또 이제 누구 돌리지? 그래서 P3를 돌리기로 했고 P3가 3초가 걸려서 또 끝났어요. 그죠? 누구 돌리지? 누구 돌리지? 하는데 P1으로 다시 가야지. 1, 2, 3밖에 없지 않습니까? P1을 4초 돌렸어요. 4초 돌리고 타이머가 인터럽트. 너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스케줄링. 스케줄링에서 보니까 남은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P1. P1 또 돌려요. 또 4초 있다가 타임아웃. 너 나가. 그리고 근데 아직도 남은 애가 P1밖에 없어요. 그래서 P1이 계속. 이런 방식이 뭐냐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3, 40년 전에 쓰던 내가 배울 때 쓰던 알고리즘이고 요새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타임 쉐어링 알고리즘이라고. 라운드 로빈 만약에 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라운드 로빈 그러면 무슨 뜻이지? 라운드 로빈이라 그러면 A조에 5팀, B조에 5팀 있고 두 팀이 올라가고 두 팀이 올라가면은 1등은 2등이랑 붙고 뭐 이러잖아요. 요걸 라운드 로빈이라 그래요.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스케줄링 얘기할 때는 이 방식입니다. 타임 쉐어링이란 말이 훨씬 더 맞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중간에 끊어주는 애는 누구예요? 시간 끊어주는 애? 타이머예요.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거는 거.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걸면 걔가 쫓겨나서 스케줄링을 다시 해야 돼. Process moves running to ready. 그러면 시간 돼가지고 쫓겨난 애는 웨이팅으로 가요? 레디로 가요? 웨이팅으로 가는 거는 IO 때문에 가거나, 그죠? 뭔가 웨이트 해야 돼, 웨이트. 근데 얘는 그냥 쫓겨나가지고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레디로 가요. 웨이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뭘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interrupt, including timeout. 아시겠죠? 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할게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웨이팅에서 레디로 오는 거예요. 웨이팅에 있다가 IO가 끝났어요. 일로 오겠지. 자, 어떤 프로세스는 자, 지금은 김치찌개가 러닝 하다가 김치찌개가 일로 와서 웨이팅하고 있어요. 두부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얘가 두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지? 러닝은 잡채가 러닝하고 있어요. 그죠? 잡채가 러닝하고 있는 동안에 김치찌개가 도착했어요. 그럼 두부가 도착하면 김치찌개는 두부를 기다리다가 두부가 왔으니 레디가 되겠지. 잡채는 여기 계속 있고, 그쵸? 김치찌개는 두부 기다리다가 두부가 왔으면 인터럽트가 걸려서 여기로 오겠지. 두부 왔으니까 김치찌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에서 읽으면 이상해요. 야, 얘는 그러면 CPU나 잡채 입장에선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기네가 상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왜 쉬지? 그죠? 왜 쉬냐면 인터럽트 때문에. 인터럽트가 왔다 그러면 우리 그 컴퓨터 구성 플로우처럼 인터럽트가 왔으면 지금 돌리는 거 빼놓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돌린다 그랬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다 돌리고 나면 얘는 쫓겨났거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누구 서브 루틴이에요? 내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OS 프로그램이에요? OS 프로그램이죠. 그 말은 내가 돌던 프로그램은 잡채는 쫓겨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잡채는 이미 쫓겨나 버렸어. 그리고 인터럽트가 서비스 루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 돌리지? 그때 내가 물어본 게 뭐였어요? 엄마가 잡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엄마 두부 사왔어요. 그러면 두부가 왔으니 아까 만들던 김치찌개를 만들자.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던 잡채나 계속 만들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되겠지. 선택이 뭐지? 결국은 누구 돌리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 돌리지? 하고 고민하는 게 뭡니까? 스케줄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due to completion of IO. 내가 이 한 줄 추가한 겁니다, 오늘. Actually, the interrupt for completion of IO takes place.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 2번이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죠. 2번에서 인터럽트 발생했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한 케이스예요. 알겠습니까? 자, 1, 2, 3, 4번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1번, 4번은 쉽죠. CPU가 놀고 있으면 어차피 뭐라도 해야 돼. 1번이죠. 2번은 CPU가 바빴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끝났어. 끝났다는 얘기는 뭐지? 그래서 할 일이 없어. 그때 스케줄링 해야지. 1번, 4번은 명확해요. 그죠? 2번, 3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인터럽트 걸렸어. 그러니까 2번은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죠? 2번은 이 레디로 그냥 가는 애. 중간에 그냥 쫓겨나네. 레디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쫓겨났는데 아직도 레디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얘기지.
3번은 뭐예요? IO로 갔던 애. IO로 갔던 애가 레디를 오는. 2번, 3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은 인터럽트. 걸리면은 이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차이는 뭐예요? 2번은 쫓겨날 때 인터럽트 때문에 쫓겨난 거고 3번은 쫓겨날 때 IO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오케이? 모든 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자도 알지자고 식자도 알식자인데 식자는 무슨 식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식별할 수 있다. 구분. 구분했다는 얘기는 공통점, 완전히 다른 거는 없으니까 공통점도 있을 거고 어차피 우리가 이 두 학생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식별한다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이런 게 대부분이 공통점이에요. 그죠? 차이.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차이구나를 알아내는 게 그게 지에서 식이에요. 식. 지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지식이라는 게 특히 우리 공돌이단한테는 필요한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 2, 3, 4번 구분이 가능합니까? 자,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이 네 가지가 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프리엠티브, 난 프리엠티브라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프리엠티브라는 건 뭐냐면 잘 돌고 있는데 하여튼 중간에 쫓겨나는 거. 한국말로는 선점이라고 그러고 번역된 책에는 선점, 프리라는 단어 때문에 선자를 쓴 것 같은데 선점이란 단어는 뭐 당연히 마땅치 않으나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선점 말고 뭐 더 좋은 단어가 있냐? 뭐 마땅한 단어는 없어요. 프리엠프트는 쫓아내는 거. 남 프리엠프트는 안 쫓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럽트 같으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뭐 열려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한 줄, 두 줄 실행하고 있는데 더 높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럽트를 빼고 더 높은 인터럽트, 더 중요한 인터럽트로 간다 그랬지. 이게 프리엠트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인터럽트가 돌고 있는데 중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거보다 순위가 낮은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얘는 덜 중요하니까 아까 하던 애부터 하죠. 하던 애 다 끝나고 나서 얘를 처리하죠. 이거는 난 프리엠트 한 거예요. 오케이? 프리엠트는 아닌 프리엠트를 처음에 익숙하게, 이제 처음에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지금 인터럽트에서 인터럽트 우선순위, 하이라키가 있을 때, 하이라키가 있을 때 높은 게 어떤 놈보다 높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낮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프리엠트 한다, 프리엠트 안 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in case of 1하고 4, 1번, 4번의 경우는 1번은 뭐죠? 어차피 CPU가 할 일이 없고 그러니 기존에 뭘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남은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4번은 뭐죠? 하나가 끝났어요. 끝난 애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 중에 남은 것 중에 고르면 돼요. 공통점이죠. 그죠? 2번은 뭐예요? 내가 짠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있는데 나는 억울하게 쫓겨난 거야. 인터럽트가 걸렸거든. 엄마 두부 사왔어요. 자, 잡채를 돌리고 있는데 뭐 이거 둘 다 인터럽트니까 그죠? 이것도 인터럽트고 인터럽트 얘도 인터럽트니까 이 김치찌개 만들고 아까 잡채를 만들고 있는데 두부 사왔어요. 잡채하고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럽트가 걸렸으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CPU에서 돌아야죠. 그러니까 김치찌개라는 프로그램은 CPU를 빼줘야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두부를 사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돌리던 김치찌개를 끓이자. 그러면은 잡채는 억울하죠. 잡채가 프리엠트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채가 돌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도는 거예요. 잡채 서브 루틴이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인터럽트고 이건 잡채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이걸 프리엠트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프리엠트는 여기서 끝났을 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여기부터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어디로 가지? 여기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 끝났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끝났어요. 이 프로세스는 끝났어요. 프로세스 하나가 끝났으니까 이 프로세스는 터미네이트 된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끝나버렸어요. 4번 케이스가 된 거죠. 이거는 여기서 4번 케이스가 돼가지고 스케줄러가 돌아야 돼요. 스케줄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첫 번째, 김치찌개를 끓일 건가? 잡채를 끓일 건가? 잡채를 만들 거라면 얘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 일로 돌아와야지. 얘가 잡채니까 얘가 일로 돌아와서 돌릴 수 있죠. 맞아요? 이거는 난 프리엠티브. 근데 잡채가 아니고 김치찌개야. 일로 돌아오면 돼야 하는데 얘는 누구지 지금? 잡채예요. 일로 돌아오면 안 돼. 딴 데로 가야 돼. 뭐 여기에 김치찌개가 있다면 일로 안 가고 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고 보면 잡채는 괜히 순서만 뺏긴 거야.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러 온 친절한 아저씨가 잠깐만요. 자리 비켜주고 얘를 돌리고 있는 거지. 고치겠지? 그러면 이거 다 고친다면 누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돼. 그럼 난 내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건데 자, 다음 사람 해서 여기다 앉히면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쫓겨난 거예요. 오케이? 이 아저씨가 날 쫓아낸 건 아니지. 너 잠깐만 여기 있어. 오케이? 인터럽트 걸렸을 때 빼는 거를 프리엠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in case of 2, 3, 인터럽트, 공통점이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인터럽트 때 쫓겨나네. 잡채지, 우리한테. 잡채를 계속하면은 난 프리엠티브한 거예요. 잡채고 뭐고 다 나가리 시키고, 뭐지? 다 무시하고, 통으로 다시 고르는 거. 그래서 잡채가 선택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잡채는 진짜 쫓겨난 거예요. 그거를 프리엠티브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는 말 알겠습니까? To continue with the process currently being executed. 지금 조금 전에 돌던 놈을 계속 도는 거는 non preemptive. 와, to switch the context to execute. 아예 딴에 돌리는 거. 이게 교과서에 써놓은 말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말로는 구분이 잘 안 돼도 넘어갑니다. 동시에가 아니지. 얘는 그냥 인터럽트. 요 밑에 있는 거는 요 위에 건 뭐죠? 타이머 등으로 일한 거고 얘는 뭐예요? IU 밑에서 오는 거고 밑에서 Q가 다르다는 거지. Q가 여기서 어떤 애가 왔을 땐 얘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인터럽트가 오지 않습니까? IO 컴플리션이지만 결국은 여기 있던 애는 인터럽트 때문에 일로 여기서 어떤 애가 IO 컴플리션으로 일로 가면
인터럽트가 걸리죠. 그럼 지금 돌고 있는 애는 인터럽트 때문에 일로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김치찌개였지? 김치찌개에서 두부를, 지가 두부라고. 그래, 두부를 사왔어요, 태환이가. 그럼 김치찌개는 일로 가지. 그럼 잡채는 왜 일로 가지? 동시에? 얘는 인터럽트가 걸렸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같은 동시에. 시뮬테니어스. 같이 일어나죠. 3번 일어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터럽트, 하여튼 시차가 있겠지. 2번은 인터럽트가 걸려서 걔도 레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1번, 4번에 대해서는 1번, 4번에 대해서 뭐 누구 쫓아내고 말고가 없죠. 어차피 끝난 애니까. 1번, 4번은 그냥 순전히 난 프리엠티브. 이렇게? 난 프리엠티브. 2번, 3번은 프리엠티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갈등이 있죠. 그죠? 근데 OS에서는 used by so many OS. OS는 뭐예요? 프리엠티브 스킬. 지금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랬죠. 지금 대부분의 OS는 잡채를 계속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잡채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엎어버리고 새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내 자리에, 내가 앉아서 공부하던 자리에 에어컨을 수리한 아저씨가 그 자리를 나한테 준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기본적으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쏘리.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은 쫓아낸다는 얘기니까 일단 쫓겨났으면 이 자리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도 저기 가서 있어. 하고 다시 고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고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쫓겨난 것만 아니라 너 여기서 기다려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 저기 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모든 대부분의 OS는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얘기는 좀 이따가 P라는 사람이 있고 Q라는 사람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명이 P하고 Q가 있는데 P가 비행기 좌석을 예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려니까 빈자리 찾기 했더니 빈자리가 따따따딱 나왔어요. 딱 하나 남은 거야. 내가 저 5번 자리를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클릭을 하려고 그러는데 타임아웃 쫓겨나서 얘가 두 번째 Q가 왔어요. Q가 오면 어떻게 돼? 얘가 그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5번 자리를. 그 다음에 얘 차례가 됐어요. 얘 차례한테는 그 5번 자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원래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지?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포크하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생긴 거예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생기려면 포크 한다 그랬죠. 포크를 하면은 지갑을 같이 써요? 따로 써요? 따로 써요. 빈자리라는 목록이 있겠지. 그 목록을 따로 써요. 얘가 가져가 버리면 얘 거 업데이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예전 얘가 보면은 다시 빈자리로 남아있어요. 프로세스라는 애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P라는 애가 뭔가 어떤 D라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프리엠티브 됐으니까 얘는 쫓겨났죠?
그래서 Q라는 애가 자기 할 일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서 이제 IO가 다 끝났습니다. IO가 끝나서 Q라는 애가 들어와서 due to preemption 해가지고 요 2번, 3번은 뭐예요? IO가 끝났으니 P는 쫓겨났어요. P가 쫓겨났는데 P가 쫓겨났고 Q가 그 자리를 가져갔어요.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다 망쳐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망쳐버리면 얘는 이상하게 되고 얘 눈에는 당연히 P 눈에는 빈자리로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또 클릭하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멀티플하게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 비행기 좌석 예약하는 프로그램은 안 돌아요.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안 돌죠. 망가지는 거예요. 이 비행기 좌석표는 같이 공유가 돼요. 지갑처럼 엄마, 아빠하고 아들이 지갑을 같이 쓰듯이 내가 10,000원짜리 2개 5만원짜리 하나 놓았는데 난 7만원 있는 거죠. 이 아들놈이 5만원짜리를 빼갔어요. 지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어봤을 땐 뭐가 남아있어요? 10,000원짜리 2개가 남아있어요. 비행기 좌석표를 예약한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지갑에 7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포크를 했어요. 걔 지갑에도 얼마 있어요? 7만원입니다. 걔 지갑에서 5만원짜리를 빼갔어요. 내 지갑에는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5만원짜리를 써요. 사실은 없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표, 데이터 공유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둘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둘이 게임을 하는데 한 놈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적을? 그럼 얘가 쏜 게 2방이고 얘가 쏜 게 3방이면 얘는 5방 맞은 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포크를 하면은 얘 적도 여기 있고 얘 적도 여기 있어요. 얘가 쏜 2방은 제가 맞은 거고 얘가 쏜 2방은 얘가 맞아. 지갑을 얘네 둘이 포크를 해버리면 얘도 지갑에다가 2만 원을 추가했어요. 누구 지갑에? 자기 지갑에. 얘도 지갑에다 3만 원을 추가했어요. 누구 지갑에? 자기 지갑에. 그러면 합쳐가지고 5만 원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5만 원이 추가가 됩니까? 추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괴물이 안 죽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포크까지는 배웠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데이터가 지갑이 공유되면 되게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 거죠. 비행기표를 예약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쉐어드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지갑을 공유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결국은 뭐예요? 쭉 가면은 when multiple processes share data.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쉐어를 하면, 공유하면 문제가 돼요. 공유를 하면은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다 어디서 나와요? 6장 가면은 나오니까 이 페이지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고 다 무시해도 뭐라고 써있지? 아래 내용은 다 무시해도 됩니다. 6장 가서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디스패처가 뭐 하는 애냐면 콘텍스트 스위치를 하는 애예요. 우리 콘텍스트 스위치 배웠죠? 이놈이 돌고 있다가 어떤 일이 걸려서 딴 놈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돌리고 있는 애의 콘텍스트. 얘 콘텍스트는 뭐라 그랬지? PCB. PCB 안에 데이터 스트럭처를 쭉 보면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고 CPU 레지스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읽어가지고 메모리에다가 PCB에다가 쫙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얘는 이제 빼진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돌래도 PCB가 있겠지. PCB에 있는 내용을 레지스터에다 또 넣어줘야 돼요.
PC 값도 넣어줘야 되고 AR, DR, IR 다 넣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프로세스가 도는 거예요. 요 작업을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해주느냐가 디스패처냐. 얘가 결국은 기존 PC 빼고 새로운 PC를 집어넣어요. 우리가 알죠? PC 값 세팅한다는 얘기는 뭐지? 걔가 돈다는 뜻이지. PC 값 넣어주는 애. PC 값 세팅하는 애가 얘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 말은 되게 이렇게 jumping to proper location in the new program by loading PC. 교과서에는 이 말이 안 써 있어요. 우리는 PC를 다 배웠기 때문에 뭔 말을 알겠죠? 근데 이 레이턴시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지연 시간 또는 딜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딜레이 또는 레이턴시 전부 다 컴퓨터에서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뭐 콘텍스트 스위치 하면은 컴퓨터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죠?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계산이 지연된 거지. 그때는 오버헤드라고 그랬고, 오버헤드에 걸리는 시간을 또 레이턴시. 그러니까 레이턴시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어마운트 오브 타임이다 하는 거죠. 이것들은 순수한 퓨어한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텍스트 스위치는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에서의 기준은 뭐라고 할까? 컴퓨터에서 성능은 뭐라 그랬어요? 속도하고 시간이에요. 오더 오브, 그죠? 오더 오브 n. 퀵소프트는 오더 오브 n 로그 n. 그죠? 이때 n이 뭐지? 크기. 데이터 크기. 그죠? 그래서 오더 오브 n 로그 n은 뭘 나타낸다고? 데이터의 크기하고 속도를 나타내는. 컴퓨터는 이게 중요해. 오케이? 컴퓨터에서는 속도하고 시간이. 근데 속도는, 아니, 크기는 뭐지?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은 데이터 선언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요? OS가 해요? 컴파일러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죠. 우리 OS 시간이죠? OS 시간엔 OS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크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짜는 크기를 내가 인티저 A 100 했는데 OS가 이거 100은 너무 크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크라이테리언은 우리 컴퓨터에서 크라이테리언은 시간과 크기입니다. 데이터 크기와 시간. 프로그램이 몇 줄이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컴퓨터는 1초에 30억 번의 계산을 해요. 막말로 30억 줄이면 1초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억 줄짜리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라인 수가 아니라 데이터의 수. 데이터의 크기인데 그 데이터의 크기는 누가 정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OS는 정하지 않습니다. OS가 신경 쓸 건 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돌리지? 어떻게 하면 빨리 돌리지? 그게 OS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따지냐면 첫 번째 CPU 유틸리제이션. CPU를 얼마나 텔러가 있어요. 은행에 있는 텔러가 출근을 했는데 9시부터 일해서 4시에 끝나는데 이게 계속 놀아. 노는데 9시부터 4시까지 7시간, 예를 들어 10시간이 일하는 시간인데 보니까 2시간 일하고 8시간은 놀았어. 그러면 얘의 이 텔러의 효율은, 유틸리제이션은 20%. 맞죠? 그게 프로그램을 내가 돌아라 하고 시켰어요. 클릭 돌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클릭 해가지고 이제 뭐 바빠요. 하드에서 읽어서 메모리 채워놓고 뭐 해가지고 스케줄링 해가지고 돌고 IO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인터럽트 걸리고 뭐 스케줄링 받고 그래가지고 4초 돌고 뭐 이거를 계속하다 언제 끝내겠지.
이 끝날 때까지 CPU를 얼마큼 썼냐. 전체 시간은 10시간인데 CPU는 2시간 썼다는 거예요. CPU를 2시간밖에 안 썼으면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겠냐 이거지. 처리 못하지. 이 컴퓨터는 나쁜 컴퓨터. 그렇게 스케줄링을 한 OS도 나쁜 OS. 그러니까 유틸리제이션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CPU 유틸리제이션이니까 전체 시간분의 CPU 시간. 메모리 유틸리제이션은 뭐겠습니까? 걔는 시간이겠어요? 공간이겠어요? 공간이 되겠지. 메모리 유틸리제이션 있어 없어요? 여긴 없어요. 언젠가 꽉 차거든. 이 책에서는 CPU 유틸리제이션은 저 활용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학생 때 배울 때는 얼추 비슷한 말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약 30%가 정도면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으면 안 좋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차길이 있어요. 차가 길이가 5m라고 칩시다. 어느 순간에 차길이 하나 있고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스냅샷을 사진을 빡 찍었습니다. 차가 하나가 5m고 간격이 5m씩이에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도로의 활용률은 얼마예요? 50%지. 50%는 차가 차 있고 50%는 비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가봤죠? 차가 5m 간격으로 서 있으면 잘 가요? 막혀요? 막히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 써 있는 대로, 이 책에 써 있는 대로 higher, 더 better. 아니에요. 이렇게 옵티말한 게 30% 정도. 스루풋. 스루풋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1분은 사실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너무 긴 시간이죠. 그죠? 어떤 시간을 주어졌을 때 끝난 프로그램의 개수. 어떤 프로그램은 길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짧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프로그램의 크기와 상관없이 끝난 프로그램의 수. Number of processes that are completed.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거다. Waiting time. 웨이팅 타임이 뭐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1시에 들어가서 1시, 2시에 나왔어요. 근데 정작 누구지? 텔러를 만난 시간은 60분 동안에 6분 만났어요. 그러면 54분은 뭐 한 시간이에요? 기다린 시간. 그래서 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을 turn around time. 오케이? 내가 들어간 시간부터 나온 시간까지. 내가 클릭한 시간부터 내 프로그램이 끝난 시간까지가 turn around time. 웨이팅 타임은 뭐죠? 그 다음에 CPU 타임 또는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요. 실제로 돈 시간. 텔러 만난 시간 6분. 이거를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CPU가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전부 웨이팅 타임. 턴어라운드 타임은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서비스 타임하고 웨이팅 타임하고 더한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미국에서 일상생활의 용어이기도 해요. 딱 두 가지 시간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 타임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라 하고 쫙 도는데 얘가 커서만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죠. 내가 줬을 때 첫 번째 응답이 나왔을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인터랙티브한 예를 들어서 게임 같으면 리스판스 시간이 짧아야죠. 그죠? 빨리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모든 시간은 더 숄터 더 베터죠. 턴어라운드 타임도 짧은 게 좋고 웨이팅 타임도 짧은 게 좋고 스루풋은 단위 시간당 끝난 프로세스의 수니까 당연히 큰 게 좋죠. 다만 어려운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CPU가 얼마나 이게 뒤에 또 나와요. 메모리 할 때도 저게 무조건 많이 있으면 좋다가 안 돼요. 메모리 또한.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의 크라이테리언데 여러분들도 똑같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맨 끝에 스케줄링 크라이테리아에서 What i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뭐가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지?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이 뭡니까? No single criteria cannot be set the most important. 그래서 저는 어떤 게 most important냐? 하나 important 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컴퓨터는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PC나 서버는 스페셜 퍼포스예요? 제너럴 퍼포스예요? 제너럴 퍼포스지. 게임기는 스페셜 퍼포스죠. 인공지능 AI GPU는 인공지능용이죠. 그놈은 고계산만 잘하면 돼요. GPU에다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돌리면 퀵소트 돌리면 얼마나 버벅대고 열만 빡빡 나겠지. 그죠? 근데 우리 컴퓨터는 제너럴 퍼포스이기 때문에 별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돌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는 1번이 중요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는 3번이 중요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설계할 때는 첫째 목적을 잘 가져야 돼. 그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최대한 충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컴퓨터는 뭐죠? 제너럴 퍼포스예요. 골고루 만족시켜주는 게 우리 OS, 우리 컴퓨터의 핵심 기능이래야 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괜히 GPU 서버에 대고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GPU 서버는 스페셜 퍼포스니까 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기본이 되는 몇 번까지 있나? 4번, 5번, 6번, 기본이 되는 6가지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라는 게 나와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리눅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